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는 여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게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강렬하여 우리의 존재를 짓누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고통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떤 깊이의 아픔이든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내려놓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왜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상처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면을 따라다니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무심하고 경솔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히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가까운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왔던 일의 처참한 실패가 좌절감을 안기거나 혹은 어린 시절부터 깊이 뿌리내린 아픈 기억들이 현재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물고 희미해지지만 어떤 상처는 오랫동안 덧나고 깊어지며 지속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마음속 상처를 직면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깊숙이 억누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들에게 약해 보일까봐, 혹은 상처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등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덮어두고 피한다고 해서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패턴, 감정 반응,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맬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용기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종류의 아픔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특정한 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물리적인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염증 여부를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신중하게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처가 내 일상생활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나의 가장 소중한 자존감에 어떤 어둡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때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거나 분석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상처가 나의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상처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거나 혹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개인의 잘못이나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은 결코 잘못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깊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흔히 자기 동정과 혼동되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 동정이 문제와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허우적대는 수동적인 태도라면 자기 연민은 마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나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깊은 이해심을 가지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어.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편안한 허브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과 자기 애착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 깊숙이 잠재된 회복 탄력성과 강인한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치유의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감정의 건강한 표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 분노, 두려움,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오해하며 억누르려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불쾌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억압되고 쌓여있는 감정들은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상처를 외부로 흘려보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눈물이 흐른다면 실컷 울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싶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베개에 대고 마음껏 소리쳐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느낀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글로 적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등 자신만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억압된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끼며 그것을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외부로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한결 더 가벼워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더욱 단단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버거운 상처도 존재합니다.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숙련된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는 당신이 상처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치유 전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볼 줄 아는 강한 의지와 용기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과 취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진심 어린 공감을 받는 경험은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관계에 다시 매달리기보다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지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우리를 과거에 단단히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자의 반타의 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과거의 일을 완전히 잊거나 없었던 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찾아 배우며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혹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강력한 과정입니다. 만약 용서가 당장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한 감정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상처 치유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또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섬세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확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아.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와 같은 따뜻한 말들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세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잠시 벗어나 평온함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푸른 자연 속을 한가롭게 걷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아주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 등 일상 속의 작은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처 치유의 과정은 마치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단숨에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심한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치유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유연하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존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되고 복잡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스스로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주세요. 상처는 당신의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회복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을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이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며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